8년 전 대한민국으로 발령 통보를 받았을 때 엘레나 산체스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그녀와 주변인들은 한국보다는 일본 도쿄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서울을 방문한 후 건넨 평가는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도쿄는 과거에 정체되어 있다. 서울이야말로 진정한 미래 도시라고 단언했습니다. 한때 일본을 동경하며 눈물 지었던 엘레나가 지금은 스페인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아시아의 진정한 미래 수도 서울에서 보낸 8년의 놀라운 경험을 상세히 풀어내겠습니다. 저는 엘레나 산체스이며 올해 34세입니다. 현재 제가 머무는 곳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중심가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지 불과 몇 달. 저는 매일매일이 극심한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어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이미 완료되었거나 심지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했을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스페인입니다. 시청 앞에 도착한 시각은 11시 45분. 창구 직원은 오늘은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15분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직원은 서류 작성 및 처리에 최소 30분은 걸립니다. 오후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응대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오후 업무는 보통 3시나 4시부터 시작됩니다. 2시부터 3시까지는 신성한 점심시간이며 대부분의 관공서는 2시부터 5시까지 문을 닫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허비한 뒤 3시에 다시 시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는 3층 재무과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와야 합니다. 재무관은 직원 교육 일정으로 인해 4시에 업무를 종료한다고 담했습니다. 제 손목시계는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층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지만 이미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4시 정각, 제 앞에 3명이 남았을 때 직원이 나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급한데 라고 호소했지만 규정입니다. 내일 일찍 오세요. 라는 단호한 대답만 들었습니다. 스페인 관공서는 대개 9시에 문을 열지만 실제 업무는 9시 30분이나 10시가 되어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는 직원들이 반드시 커피 타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다른 좌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5주 전에 신청했던 인터넷이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통신사에 전화했더니 산체스 씨, 기록을 보니 다음 주 화요일로 예약되어 있네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요? 5주 전에 신청했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업무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하라고요? 한국에서는 신청 다음 날 즉시 설치가 완료되었고 어떤 곳은 당일 설치도 가능했었는데 말입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러한 비효율이 스페인에서는 일상적인 풍경이라는 점입니다. 병원 예약만 해도 감기로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2주를 대기해야 합니다. 응급실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5시간 대기는 기본입니다. 은행 업무는 더욱 끔찍합니다. 계좌 하나를 개설하는데 서류 10장이 필요하며 대기 시간만 3시간입니다. 이는 운이 좋을 때의 이야기이며 점심시간에 걸리면 오후에 다시 와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5분이면 계좌 개설이 끝났는데 말이죠. 창구 직원 앞에서 이 사실을 중얼거렸더니 그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저녁 8시 대학 동창이자 절친인 루시아를 만났습니다. 엘레나,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해 보여? 인터넷도 안 되고 서류 처리도 못하고 미치겠어. 루시아는 그게 뭐가 그리 급해? 천천히 하면 되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천천히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처리됐어. 심지어 새벽에도 가능했고 새벽에 일을 왜 해? 그때는 자야지. 루시아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곳은 스페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의 속도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휴대폰으로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24시간 민원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고 부러움에 눈물이 고일 뻔했습니다. 문득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8년 전만 해도 저 역시 느긋함을 즐기는 스페인 사람이었는데 사실 8년 전 저는 한국 발령을 저주처럼 여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그날 세르반테스 문어허원 본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엘레나 산체스 선생님, 다음 발령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일본 도쿄이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일본은 선진국이며 유럽 문화를 잘 이해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인가요? 서울입니다. 한국 서울.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북한이 아닌 남한이요? 네.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라니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자 동료들의 위로가 쏟아졌습니다. 엘레나 힘내. 4년만 버티면 돼. 그래도 북한이랑 전쟁 중인 건 아니잖아. 휴전이라더라. 김치만 먹는다던데. 위장약 많이 챙겨가. 더 기가 막힌 것은 5년 전 서울에 다녀온 선배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서울 갔을 때 정말 힘들었어. 영어도 안 통하고 음식은 다 빨갛고 매워. 게다가 일에 미친 사람들이야. 주말에도 일한다니까? 집에 가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 자살률 1위, 최저 출산율, 성형공화국. 어머니께 전화했더니 더욱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거기 아직도 개고기 먹는다며? 엄마, 그건 옛날이야. 위험하지 않아? 북한이랑 가깝다던데. 가족 모임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사촌 동생은 언니 진짜 불쌍하다. 차라리 중국이 나았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열린 송별회 분위기는 흡사 장례식 같았습니다. 엘레나, 매운 거 연습해야 해. 여기 하바네로 소스 먹어봐. 방탄소년단이라도 만나면 사인 받아와. 거기선 밤 10시 넘으면 통금이래. 조심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떠나는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단호하게 다짐했습니다. 4년만 버티자. 딱 4년만. 마드리드에서 인천까지는 14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스페인에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일하게 됐어요. 아이고, 좋으시겠네. 서울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의아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국과 다른 곳인가? 스페인도 좋은데 한국이 더 편해요. 뭐든 빨리빨리 되거든요. 빨리빨리. 그때는 그 빨리빨리라는 말이 두려웠습니다. 여유롭고 느긋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미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인상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와, 이게 공항이야. 마드리드 바라스 공항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는 30분 만에 완료되었고 수화물도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한강. 이곳이 정말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라고. 숙소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8시였습니다. 세르반테스 문화원에서 마련해준 오피스텔 원룸이었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스페인에서 오셨구나. 배고프시죠? 근처 24시간 편의점 있으니 뭐 사드세요. 24시간 편의점이라니 스페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첫날 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 11시인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상점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시아의 역동적인 도시에 왔구나. 그때만 해도 이 도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르반테스 문화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강남역 11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인파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모두가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고 돌아보니 한 젊은 직장인이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50분. 스페인이라면 아직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부릴 시간인데 말입니다. 문화원 건물은 강남대로 바로 옆에 위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일렬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서는 그저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것이 당연했는데. 안녕하세요. 엘레나 산체스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국인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페인에서 오신 선생님이시죠? 저는 최지영 과장입니다. 최지영 씨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수업은 주로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오거든요. 저녁이요? 몇 시의 말인가요? 이 기후 7시, 8시, 9시 수업이 있고 토요일에는 오전 수업도 있습니다. 밤 9시 수업이라니 스페인에서는 9시면 저녁 식사를 막 시작하는 시간인데 첫 수업은 그날 저녁 7시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강의실은 수강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구진이에요.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민지입니다. 변호사예요. 강서연이라고 합니다. 구글 코리아에 다녀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스페인어를 배우러 오다니요. 왜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정구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중남미 시장 담당이 되었거든요.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퇴근 후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죠. 하지만 배워야 합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수업이 끝난 시각은 밤 10시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곧바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치킨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지금요? 10시가 넘었는데요. 네, 근처에 24시간 치킨집이 있어요. 그렇게 따라간 곳은 활기가 넘치는 치킨집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음에도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한국에는 회식 문화화가 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술 한잔하는 거죠. 스페인에도 있지만 이렇게 늦은 시각은 아닙니다. 여기선 일상입니다. 아, 맥주 드실래요? 테이블 위에 치킨과 맥주가 놓였고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야근이 기본이에요. 이유 없이 수업도 겨우 시간을 맞춰 오는 겁니다. 그래도 배워야죠. 스펙 하나라도 더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강서연 씨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배우고 빨리 성장해야만 생존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환경에 내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모두 문을 열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스페인이었다면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을 텐데.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양한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가 진열되어 있었고 심지어 따뜻하게 데워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도시락이 1,000원이라고요? 네, 1,000원입니다. 1유로도 되지 않는 가격에 이런 훌륭한 품질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첫날, 한국인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 일하고 공부하고 또 일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며 왜 다들 행복해 보이는 것일까?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9시 수업 준비를 하던 중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에 택배가 와요? 네, 저녁 9시까지 배송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어제 아마존에서 주문했던 책이었습니다. 최지영 씨는 그것도 놀라세요? 새벽 배송도 있습니다.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아침 7시 전에 도착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새벽에 배송을 한다니. 네, 쿠팡 로켓 배송이죠. 정말 편리합니다. 그날 밤 호기심에 쿠팡 앱을 설치했습니다. 정말로 새벽 배송 옵션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잠을 안 자는 것인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경쟁력이구나. 남들이 잠든 시간에도 움직이는 나라. 한 달이 지나자 저 역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9시 전에 출근하고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스페인 친구 아나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엘레나, 어떻게 지내? 좋아. 여기 정말 역동적이야. 표정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 여기선 뭐든지 가능해. 아나는 고개를 저으며 너 벌써 한국 사람 다 됐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 문화에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3개월째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극도로 힘들었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타는 모습.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문이 닫힐 뻔했고 뒤에서 아저씨가 저를 밀며 아가씨 빨리 타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기분이 상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2시간씩 점심을 먹는데 여기서는 15분 만에 끝내더군요. 최지영 씨를 따라 근처 식당에 갔는데 주문하자마자 5분 만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와, 빠르네요. 네, 직장인들이 많아서 빨리 나와요. 더 놀라운 것은 식사 속도였습니다. 다들 10분 만에 뚝딱 비우고 일어났습니다. 벌써 다 드셨어요? 네, 서둘러 회사 들어가야 해요. 저만 느릿느릿 먹고 있는 것이 민망하여 결국 저도 서둘러 먹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업무는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계좌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렸는데 여기선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서류는요? 도장은요? 다 디지털로 처리돼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다니.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일상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인 6시 3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깼으니 출근 준비나 하자. 회사에 8시에 도착했더니 이미 몇몇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일어나서요. 아침형 인간이 되셨나 봐요.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쉬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오민지 씨의 제안으로 밤 9시 요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업이 있냐고 물었더니 직장인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휴식 시간조차 생산적으로 보낸다는 것을요.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늦잠 자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서 모두가 자기 개발에 열중했습니다. 쉬지 않으세요? 배우는 게 쉬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점차 그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편리했던 변화는 쇼핑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일요일에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아 불편해 샜는데 여기선 365일 24시간 쇼핑이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갑자기 샴푸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인이었다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겠지만 X분 거리의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샴푸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이 있었고 심지어 따뜻한 도시락까지. 이것이 진짜 24시간 도시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한국의 속도에 적응했습니다. 스페인 가족과 영상 통화를 했을 때 어머니가 엘레나, 왜 이렇게 말이 빨라졌니? 왜 이렇게 바빠 보여? 라고 놀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학생들과 대화 중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생활 어떠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좋아요. 모든 게 효율적이에요. 전구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시간을 절약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바쁜 것이 아니라 시간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변화가 뿌듯했습니다. 1년이 되던 날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때는 의문이었지만 이제는 답을 알았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뒷받침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3년째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쿄에 발령받았던 세르반테스 동기 안토니오였습니다. 엘레나, 나 안토니오야. 다음 주에 서울 가려고. 며칠 묵어도 될까? 저는 기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3년 전엔 제가 도쿄를 부러워했는데 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안토니오를 만났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와, 이 공항 장난 아니네. 나리타보다 훨씬 현대적이야 였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안토니오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되네? 무료로? 응, 서울 전체가 와이파이 존이야. 도쿄는 아직도 유료인 곳이 많은데 강남의 제 원룸에 도착했을 때 안토니오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엘레나, 너 부자 됐어? 이런 시설이 다 있네? 그냥 원룸이야. 도쿄는 이런 원룸이 월세 100만 원 넘어. 밤 9시에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안토니오는 9시에도 식당이 다 열려 있어?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당연하지. 새벽까지 하는 곳도 많아.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주문하자마자 반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료야? 리필도 돼? 도쿄에선 김치 하나도 돈 내야 하는데. 고기를 구워주는 직원을 보고 안토니오는 또 놀랐습니다. 직원이 구워주기까지 해? 믿을 수 없어. 일본은 오모테나시를 자랑하는데 여기가 진짜네. 식사 후 계산할 때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4만 원. 도쿄에선 이 정도면 8만 원은 나와. 밖으로 나와 편의점에 들렀는데 도시락 코너를 보더니 안토니오가 이게 편의점 도시락이야? 레스토랑 수준인데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 없는데 앱으로 택시 부를게. 3분이면 와.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24시간이야. 카카오 택시라고 있어. 정말 3분 만에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가능해? 도쿄는 택시 잡기도 힘든데 다음날 주말에는 동대문에 갔습니다. 새벽 4시까지 쇼핑이 가능해? 응, 스페인이나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점심은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배달? 주말에도 돼? 당연하지. 24시간 365일 가능해. 배달 앱을 보더니 안토니오는 경악했습니다. 선택지가 수백 개야. 30분이면 와. 도쿄는 피자랑 새우시 정도만 배달되는데
치킨을 주문했는데 2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배달 문화가 엄청 발달했거든. 저녁엔 한강에서 치맥을 즐겼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술 마셔도 돼. 응. 한국은 자유로워. 일본은 벌금이야. 안토니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레나, 솔직히 말할게. 난 도쿄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와보니까 서울이 훨씬 살기 좋아.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해. 넌 정말 운이 좋았어. 한국에 온 게. 그날 밤 안토니오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밤 11시야. 여기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이 있어. 응급실이 아닌 일반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시간 10분, 전체 소요시간 30분. 이게 가능해? 일본은 예약만 일주일 걸리는데. 24시간 약국에서 약까지 처방받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안토니오는 엘레나, 부럽다. 진심으로.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야. 일본보다 훨씬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문화원 시설을 보고 그는 도쿄 센터보다 좋은데? 라며 감탄했고 밤 9시 수업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지막 날 안토니오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한국에 더 있을 거야. 응, 연장 신청했어. 좋은 선택이야. 나도 한국으로 옮기고 싶다. 여기가 미래야. 도쿄는 과거에 갇혀 있어. 안토니오를 배웅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한국을 벌칙이라고 여겼지만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안토니오가 떠난 후 저는 제가 한국 시스템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날씨, 지하철 도착 시간,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일, 현금 없이 티머니 카드로 결제하는 일, 카페에서 삼성페이로 능숙하게 결제하는 일. 최지영 씨는 저에게 엘레나 선생님은 완전 한국인 다 되셨네요. 주문도 빠르고 결제도 능숙하고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근 후 새벽 1시에 24시간 이마트에서 장을 보는데도 사람들이 꽤 있었고 포인트를 이용해 현금 한 푼 없이 장보기를 마쳤습니다. 새벽 2시에 배민앱을 켜 족발을 주문하고 40분 만에 배달받는 일. 족발을 먹으며 한국 드라마를 보는 행복한 고민. 다음날 병원 정기검진도 30분 만에 끝났고 결과는 일주일 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다시 병원에 가야 했는데 주말에 KTX를 타고 1분도 안 늦게 강원도로 여행을 갔고 에어비앤비 체크인도 비대면으로 간단했습니다. 휴게소 맛집에서 다양한 간식을 즐기는 것도 처음 경험하는 문화였습니다. 스페인 가족과 통화했을 때 동생은 언니 한국 생활 힘들지 않아? 너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복잡하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적응했다는 것을요. 오히려 편해.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거든. 현금도 종이 서류도 거의 없어. 한국은 미래에 살고 있어. 저는 K 시스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토스로 송금하고 쿠팡으로 장보고 카카오 택시로 이동하고 배민으로 음식 주문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스페인에 돌아가면 어떻게 살지 생각만 해도 답답했습니다.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K 시스템에 중독됐다. 그리고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벚꽃이 만개한 4월 8년 임기가 만료되니 마드리드로 복귀하라는 본부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만견자실했습니다. 8년이 정말 지났구나. 최지영 씨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날 저녁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8년 전에는 낯설고 무서웠던 이곳이 이제는 떠나는 것이 두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복귀 소식을 알리자 전구진 씨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연장 신청을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최지영 씨의 도움을 받아 본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어 숙달, 교육 효과, 증진, 증가하는 스페인어 수요를 강조하며 잔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돌아온 답장은 냉담했습니다. 규정상 8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후임자는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한국 전통 나전칠기 보석함을 선물했습니다. 강서현 씨는 선생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문화의 달이었어요. 라는 진심 어린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토스 계정, 쿠팡 멤버십, 티머니 카드를 정리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저는 여러분 덕분에 한국이 제 고향이 됐어요. 라고 인사했고 학생들은 스페인 가면 배달 음식이랑 24시간 편의점 그리워하실 거예요. 라며 웃었지만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공항 가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먹었습니다.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낡았다였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시설에 익숙해진 제 눈에는 모든 것이 구식으로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는 1시간이 걸렸고 수화물 벨트는 고장나서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데 줄이 엄청 길었고 우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려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인터넷을 신청해서 했는데 바캉스 시즌이라 9월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개월을 인터넷 없이 살아야 한다니 다음날 은행에 갔습니다. 오전 10시에 창구가 하나만 열려 있었고 3시간을 기다려 겨우 제 차례가 왔는데 점심시간이라고 오후 3시에 다시 오라고 애맸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바일 뱅킹으로 5분이면 끝날 일을 친구 루시아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나타났고 에이, 스페인에선 이게 정상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음식이 나오기까지 45분이 걸렸습니다. 친구들은 엘레나, 너 너무 변했어. 자꾸 시계 보고 안절부절 못하고 한국병에 걸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병,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카톡하며 스페인 너무 답답해요. 모든 게 너무 느려요. 미치겠어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일요일 마트는 문을 닫았고 월요일에 가보니 딸기가 너무 비쌌습니다. 병원 예약은 한 달 뒤에나 가능했고 급하면 응급실에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배달 음식은 2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새벽에는 배가 고파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장에 복귀했지만 엘레나, 왜 그렇게 일을 빨리 하려고 해? 내일 해도 돼. 라는 동료들의 반응에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획안을 준비하겠다는 제 말에 다음 주, 한 달은 줘야지 라는 상사의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네, 여긴 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뒤처지는 거고요. 집에 와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더 이상 고향 같지 않다고 모든 게 답답하다고 하자 걱정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적응하지 못하자 친구들은 엘레나랑 있으면 피곤해. 맨날 한국 얘기만 해. 라며 저를 피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스페인에 있지만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변해버렸고 그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스페인으로 돌아온 지 4개월째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간에도 할 일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오전 11시. 최지영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솔직히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한국이 그리워요 라고 소리쳤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이력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가능자 우대 채용 공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 교육 콘텐츠 스타트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는 한국인이었고 스페인 교육 시장에 한국식 에듀테크를 도입하려 한다며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네, 정말 하고 싶어요. 일이 생기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개발팀과 새벽 회의를 하고 한국 콘텐츠를 현지화하는 과정은 즐거웠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스페인에 적용하는 일이었죠. 어느 날 예전 제자 전구진 씨가 스페인에 출장 와서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컵라면과 김치를 보고 혹시 한국 음식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김치 가져왔어요 라고 물었고 호텔에서 함께 먹는데 저는 그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전구진 씨가 돌아간 후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때 한국 스타트업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엘레나님, 한국 본사에서 글로벌 콘텐츠 디렉터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비자까지 후원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이미 한국인이다. 스페인 여권을 가진 한국인. 가족들의 반대는 심했지만 저는 이번엔 정착할 거예요. 한국이 제 집이에요. 엄마라고 설득했습니다. 짐을 쌀 때 처음 한국 갈 때는 울면서 쌌지만 이번엔 웃으면서 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드리드에 미안했지만 저는 가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고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간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이번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입국심사관의 평범한 인사에 감동했습니다. 회사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샀고 아, 이 맛이야 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첫 출근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저를 환영했습니다. 업무는 한국 교육 콘텐츠를 스페인어권에 소개하는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현지화하는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예전 제자들을 다시 만났고 그들은 드디어 선생님이 진짜 한국인이 되셨네요 라고 환호했습니다. 주말에는 스페인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배송, 24시간 편의점,
빠른 병원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며 소개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구독자는 빠르게 늘어 10만 명을 넘어섰고 한국 정부 기관에서 홍보대사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한국 발령을 두려워하는 스페인 후배 교사들에게 무서워하지 마.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 거야. 한국은 미래야 라고 상담해준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영향으로 한국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저는 스페인 한국 문화 교류 센터 설립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스페인의 여유로운 문화와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두 나라를 경험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을. 어머니도 한국이 널 성장시켰구나 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최근 느림과 빠름 사이 스페인 여자의 한국 정착기라는 책도 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북 콘서트에서 어느 나라가 더 좋으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둘 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곳은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제게 날개를 달아주었고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제 명함에는 스페인 이름과 한국 직함인 엘레나 산체스 문화 커넥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저의 정체성입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효율성도 편리함도 아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24시간 깨어있는 도시처럼 나 자신도 언제나 가능성을 향해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한국을 선택한, 아니, 한국이 나를 선택한 이유다. 지금도 가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이제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면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고 어딘가에서 누군가 꿈을 향해 달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스페인에서 온 한국을 선택한 두 세계를 잇는 다리. 그것이 바로 저 엘레나 산체스입니다. 엘레나 씨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발령을 벌칙이라고 여겼던 스페인 여성이 결국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한 여정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적 편리함이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기회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느낀 한국의 경쟁력이나 혹은 스페인의 여유로움 중 더 매력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토론해봅시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여 저희 코리아 원더풀 채널의 성장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